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진짜 뭐 어처구니 없는데 어저께 그 이상민 자택에서 깜짝 놀랄 거액 발견. 나 이게 나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그나마 좀 선진화된 게 있어가지고 최소한 이런 짓거리는 안 할 줄 알았어. 더군다나 불과 얼마 전에 5년 동안 받은 경조사비 뭐 출판 기념회에서 들어온 돈 이거를 마치 장롱에 6억 쌓아두고 있다고 현수막 건 새끼들이 실제로 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 경찰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 경찰들이 그 수사 현장에서 웬만한 희한한 것들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고수들이 봐서 딱 깜짝 놀랄 만한 건 진짜 네. 금액만 봐도 너무 대단하죠. 지금 그 일설에 32억이라고 소문이 나죠. 왜냐하면 그건 사실일 것 같은 게 거기 들어가서 수사관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진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그 32억이 쓰고 남은 게 32억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러면 애초에 얼마를 더 받았을지 저는 앞에 일자 정도 더 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게요. 왜요? 실제로 그 돈을 현찰로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그렇죠. 현찰로 쓰는 네.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네, 쓰려면 못 쓰죠. 아니 잠깐만요. 저 잠깐만요. 보세요 저. 주면 쓸게. 아차님 이러면 새날이 비리 원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10.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한테 현찰을 한 10억을 줬다고 쳐봐봐요. 그거 꺼내가지고 한 달을 쓰겠어요? 나는 안 쓴다고요. 그냥 그건 킵이야. 그러니까 뭔가 중요할 때 쓰려고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돈 세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돈 은행에다 바로 못 넣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 자체는 불법의 개연성이 굉장히 농후한 자금인 거예요. 네. 어디서 흘러왔는지 거기다가 지금 명품백 포함해가지고 한 9개 정도 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사과 박스라고 하고 누구는 백이라고. 백이라고. 네. 둘 다야. 아, 그래요? 어. 야, 그래서 30억 가량 사과 그렇게 박스에 이야기하는구나. 백을 담아가지고. 아, 근데 현금은 정말 32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상상 어제 그렇죠. 기자가 달라붙어서 물어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상민이가요. 그럼 그 돈 내가 가져와도 돼요? 어, 어차피 뭐 자기 거 아니라는데. 뭐 압수수색 당시에 자기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압수수색이 2월에 했으니까 사실 네. 당시 장관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본인 집에 없었다고 하지만 뭐 변호사는 입회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뭐 변호사는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상민 와이프는 저 돈다발을 몰랐다는 건가요? 뭐 지금 전체적인 정황상 이상민만 알았다. 이상민도 몰랐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저 만들어본 이미지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종합해 보면 에르메스 백에도 돈이 있었고 네. 굉장히 많은 그 에르메스 백 밖에 있는 돈도 꽤 있었을 거고 만약 32억이면 몇 박스야 저거요 지금? 일단 나와 있는 게 그 사과 박스 같은 경우에는 10kg짜리로 16박스라 16박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5만 원권으로 다 넣었을 때 16박스면 9억 6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박스에다가 그 가방도 따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방도 에르메스뿐만이 아니라 루이비통도 나왔고 그리고 상표를 떼지 않은 아예 새 가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다 이제 다 성장했으니까 네. 다 분가하고 두 내외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압구정 한양 아파트입니다. 그 45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를 충분히 넣어둘 공간은 많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물론 압구정이 지금 호가로 굉장히 높여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지금 매매가가 120억까지 나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완전 미쳤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이상민이가 다른 매체에 뭐라고 그랬냐면 상식적 수준의 체면 유지비다 그랬어. 그 진짜 이래서 체면 유지 정도 하려면 32억 정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냐. 이거는요 온갖 비리의 온상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당황스러운 지점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성렬이 모르는 건데 몰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 방송에는 이제 뭐 건네받았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만 본인이 따로 찬 주머니도 있었을 거고 이 사람이 이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 판사예요. 판사가 이렇게 현금을 언제부터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분히 범죄적인 성향이 가득하다. 맞죠. 이거는 수사를 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 신고 목록에도 없는 그렇죠. 돈이란 네. 말이죠. 네. 그 상식적 수준의 체면 유지비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이게 압수를 안 당함으로써 제가 봤을 때 압수하러 들어갈 때 사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들켰구나 하니까 이제 말이 달라진 거거든요. 예. 그 거짓말을 했다가 상식적 수준의 체면 유지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불법 자금인 건 맞고 돈의 흐름은 계좌로 왔다 갔다 하면 불법 자금의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네. 저는 첫 번째는 저는 이상민이가 받은 뇌물일 개연성을 되게 높게 봐요. 근데 지금 뇌물일 가능성도 충분하고 또 이게 내란 자금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난 그 가능성 아예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란 자금은? 왜 그러냐면 음. 얘네들은 내란을 성공시키었으면 이런 자금이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네. 국정운동 갖다 쓰고 예비비 갖다 쓰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란 실패했을 때 도피자금. 도피자금으로 도피자금.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란 자금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네. 나는 보고 근데 뭐 임세훈 소장 같은 경우는 앞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김건희의 하사금이 아닐까. 근데 사실 저런 돈 기본적으로 갖다 쓰는 거 엄청 불편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거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은행에 넣지도 못해. 그렇죠. 그러면 그냥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결제해야 되는 상황이 와. 특히나 저 현금을 보관하는 형태 자체가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압수수색 당시가 저 현금이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의 그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집에 현금 한 1, 2천만 원 비상용으로 두고 있죠. 그것보다 많은 현금들은 금고에 넣어놓습니다. 네. 은행 그 보관 서비스 네, 있잖아요. 네, 맞아. 네, 네. 거기다가 다 기준품 갖다 놓고 하지 누가 집에다가 저렇게 수십억씩 네. 쌓아놓고 있습니까? 요게 이제 은행에 만약에 입금시키려고 하면 한 5천만 원만 입금시키려고 해도 은행 직원이 물어봐요. 자금 출처를 물어보죠. 어디서 네, 난 네. 돈이냐고. 그러면 이제 결혼식해서 들어온 축의금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소명이 돼야 네. 되는데 32억을 언제 놓고 있어? 그러니까 예금이 아니라 그냥 보관 서비스. 대여금 은행 통 이렇게 금고 이렇게 통째로 빌려서 가는 금고를 통째로 돌려서 네. 그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금고 이렇게 딱 근데 확실히 저거는 불법 자금건 확실해요. 예, 맞아요. 불법이 아니면 저렇게 갖고 있을 맞습니다. 턱이 네. 없는 거예요. 현금을 저렇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 씨발 진짜 5년 동안 경조사비 또 책 출판 기념회에 나왔던 뭐 이런 것도 갖고 지금 마치 6억을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선동했던 국민의힘이 오늘 멘붕와 버렸다는 거잖아. 저 보도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의 장 차관들 싹 뒤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름 자기들 주머니 다 저렇게 차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김건희 하사 외에 이상민은 뭐 본인의 그게 없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판사로서의 쌓아온 명성이나 장관 자리까지 갔는데 네, 이상민한테 줄 서서 해달라고 했던 민원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은 지금 빼박. 요거는 지금 저번에 그 압수수색이 단전단수 때문에 했던 사건이라서 네. 돈을 못 가져왔지만 이상민 저는 구속 간다고 보는 게 이거예요. 어제 한덕수가 CCTV에 거짓말했잖아요. 쪽지 나중에 봤더니 뭐 주머니에 있더라 이런 개소리 했잖아요. 이 한덕수를 제일 먼저 불러요. 국무위원들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한덕수가 윤석열한테 문건을 받아오는 장면이 딱 들킨 거야. 이상민도 마찬가지. 쪽지 얼핏 봤다 안 봤다더니 CCTV에 문건 챙긴 이상민. 이상민 바로 구속이에요. 얘는 진짜 똑같죠 구조가. 이태원 참사 때 진작 물러나서 처벌 받아야 될 놈이 좀 맞아요. 저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 국회에서 뭐라 그랬더라? 자,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이 멀리서 봤는데 어떻게 그걸 겁나죠. 다 봐? 그러니까 어쩐지 좀 생긴 게 몽골 사람 같지 않나요? 그리고 예. 이상민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질문입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CCTV 찍힌 거야. 오죽했으면 박선훈이 이거 있잖아. 이거 최상목 이야기긴 한데 이렇게 봤어? 쟤 안 봤다 그랬는데 그거 똑같은 거 CCTV가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민 구속시켜야 되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도 그 이태원 참사 때 책임지고 물러났으면 내란 공범이 되는 일은 없을 네. 거 아닙니까? 그때 그냥 물러났다면은 그냥 쪽팔리고 말 일인데 지금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네. 근데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게 지금 절차가 너무 네.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네. 국민이 보기에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내란범은 재산 몰수를 해서 현금도 다 찾아와야 되지만 이 지금 압구정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몰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민뿐만 아니라 이상민 와이프도 이상민 와이프한테 줄 서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주진우 아버지 문제 같은 거예요. 주대경 씨가 검사였는데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모았냐. 법적으로 문제 없을 거예요. 기술을 쓰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자기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본데 이것도 시간이 지난 뒤에 만약에 32억을 어떤 식으로 자금 세탁해가지고 계좌에 넣었을 수는 있지. 예. 근데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부도덕한 놈들이 재산 6천만 원 가진 사람을 장롱 속에 현찰 6억이라고 네. 현수막 거는 거 보면은 피가 거꾸로 쏟아요. 우리도 현수막 달아야죠. 32억 장롱 속에 32억. 와. 에르메스 백 그러니까. 32억. 그러니까 와, 국민의힘이 진짜. 멘붕이 와버렸다는 거야. 이런 게 진짜로 장롱 속 32억이지. 얘가 이 도둑놈 새끼들아. 그리고 김건희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어저께 삼부토건 포함 13곳 압수수색한 네. 거. 오늘 또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뭐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삼부토건 전 회장도 지금 이제 아마 출석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내란 특검만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줄 알았더니 김건희 특검도 겁나 잘하더라고. 서로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허리를 찔린 거야. 아. 왜 삼부토건부터 했지? 왜? 제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수사된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네, 네. 아. 웬만한 거는 경찰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수사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삼부토건은 사무실에 옮겨버려요. 야 인감도장까지 놔두고 갔다잖아. 그 너무 급하게 갔다는 뜻인가? 급하게 옮긴 것 같아요. 뭔가 예상을 하고. 네. 아니 근데 너무 지금 특검이 잘하고 있는 게 미리 이 삼부토건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사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현장을 포착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사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면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아니 이사 자체가 증거인멸입니다. 그렇죠. 이사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딴 데로 빼돌리는 빼돌리고. 거거든. 네, 그렇죠. 이삿짐에 이거 싫지 마 따로 갖고 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화세하고 지금 네. 뭐 다 그렇게 했겠죠. 소각하고. 근데 뭐 중구에서 종로로 옮겼는데 그 옮긴 이유가 뭐 월세 때문이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해가지고 정말 잘 나갈 수도 있었던 기업이 사실은 빈 깡통이었다는 것이 네. 그냥 드러나는 네. 상황이 돼요. 참 진짜 아우 나 열받네 진짜. 근데 저번에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삼부토건 간부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종호라고. 나중에 이게 주가적으로 도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야 진짜 삼부토건은 이제 조나무그룹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주인도 막 바뀌고 막 지분도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종호가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김건희를 어렸을 때부터 봤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삼부토건 이전에 르네상스 호텔과 굉장히 밀접한 인물이었다라는 이제 제보가 네. 있습니다. 참. 네. 자 그리고 또 주가 조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도이치 주포가 이정필입니다. 이정필. 이정필. 네. 이종호 아니에요. 김건희 내 덕에 떼돈 벌어 22억 원 주문했다. 이 이야기 이제 어저께 나왔었는데 저런 증언들은 굉장히 많았죠. 맞죠. 검찰이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스킵하는 바람에 음. 저게 좀 또 뉴스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다 핵심이 뭐냐면 김건희가 주가적인지 아닌지 알았냐 몰랐는데 검찰이 덮어줄 때 김건희는 그냥 일반 투자자였어. 몰랐어. 그러면서 덮어준 거잖아요. 저희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그걸로 불기소한 거죠. 네. 그 이제 저 이정필이가 지금 윤석열 와이프가 나 때문에 떼돈을 벌었어요. 김건희가. 김건희가 증권 계좌가 신한이에요. 신한. 제가 그걸로 15억하고 7억 22억 원어치 사줘가지고 제가 주문 다 해준 거예요. 전화로 오빠 주식 이거 어떻게 사야 돼 이거. 그래서 줘봐. 그래서 너 얼마 있어. 네. 했다. 자, 공소시효 10년 지났으니까 그거 공소시효 지나면 문제 없으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저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알고 네. 있었다는 거죠. 네. 이정필은.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정필. 얘 말고도 지금 주가 조작 1차 주포, 2차 주포가 있는데 이종호도 있는 거고 그 이종호는 또 삼부토건도 이종호랑 연관이 있어 보이죠. 네. 삼부 체크가 있고. 삼부 체크. 또 그거는 김건희 관련해서 최혜병 특검과 연결이 되고요. 네.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뭐 거기다 내란하고 또 김건희하고 또 연결되는 그것도 아니, 나올 모든 게 거고. 김건희가 안 낀 곳이 네, 없어요. 네, 정말로.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이야 이 녹취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검찰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는데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분만 뽑아가지고 불기소를 만들고. 이번에 녹취가- 미래에셋에서 나온 거 그거잖아요. 검찰을 그냥 묻어두고 있었던 거. 네. 예. 몇 번째 했던 거. 음. 에이 도둑놈들 진짜. 자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요. 그 이정필이 시세 조작 공범을 넘어서 도이치모터스 상장과 주가 부양 전반에 관여한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경제 범죄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엄벌을 받아야 될 중범죄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이정필이란 사람이 도이치모터스를 설립할 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짜여진 저걸로 어떻게 한 방에 해먹어야겠다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녹취에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 그 이제 앞에서 보시면 다르앤코라는 회사를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부터 이제 관여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르앤코를 저 혼자 다르앤코 주식을 190억 원어치를 사줬어요. 다르앤코를 내가 소개시켜 준 거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합병을 해라. 근데 저렇게 190원을 사주고 이렇게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 머리는 왜 안 심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많으면 뭐해. 이상하게 훅 들어오네. 나도 좀 머리 많이 빠지고 있어. 근데 심을 돈도 없네. 네, 제가 후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잘합니다. 자, 뭐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지금 현재 형성돼 있는 공식 재산 70억 외에도 자기 엄마로부터 형성돼 있는 ESIND에 1,000억 넘는 재산하면 이거 다 추징해야 된다고 봐. 네, 맞습니다. 아주 범죄 수익. 개털을 듯이 돌아야 된다고 봐. 김건희 살아날 방법은 지금 내가 봤을 때 밀항하는 것밖에 없어요. 밀양하면 재미있게 되죠.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야. 전 세계 한국 시민들이 그렇지. 추노가 시작된다. 왜냐면요 요즘은 글로벌화돼서 네. 결국은 잡히는데 김건희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뭐 전 세계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쫓기는 모습이라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지금 최근에 윤석열이 뭐 하겠어요? 술 먹는 거밖에 없어요. 술 먹다가 완전 숙취된 상태로 재판 나가고 특검 나가고 내일 또 나오죠? 그래서 술 한잔 하고 재판장에서 그 해장하고. 내가 추정컨대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집에서 날마다 싸울 거예요. 그건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그냥 그래 내가 계엄 일으키지 않았을 때 뭐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아, 집이 아니라 지옥이죠 그러면. 어떻게 같이 살아. 차라리 거기를 감옥처럼 가택연금으로 그보다 지옥이 둘이- 없어. 야, 그 이상민이 갖고 있는 거 32억 건 네가 준 거냐? 상민이가 나 몰래? 아유, 아무튼 진짜 희한한 그 족속들이라 그럴까요? 네. 범죄를 저지르면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게 사소한 절도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뻗친 데가 없어. 16개 지금 특검의 혐의가 네. 몇백 개가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김건희, 윤석열 이 두 사람이지만 그 배후에는 또 최은순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은순은 또 어떤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질렀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상상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최은순 씨가 살아왔던 그 이력들을 조각조각들을 보면 김건희가 뭘 보고 살았을까, 뭘 보고 배웠을까. 그러니까 그걸 그 보고 김건희를 사랑했던 윤석열은 또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최은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 이렇게 막 돈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거예요. 주가 조작. 김건희가 돈을 벌면 수익의 30-40%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거거든요. 김건희도 알고 있으니까 줘야 되는 네,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게 룰이었던 거야. 네. 야 이거 주가 조작해서 지금 막 여러 번 뻥 튀겨주면 그래서 한 22억 벌었으면 그중에 지들끼리는 떼주는 거야.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지? 뽀찌. 근데 저게 지금 2021년 검찰 조사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검찰 새끼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다 알고 이야기에서 있었죠. 계속 분노하게 되는 지점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해체가 안 되려면 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이 이걸 결국에는 없는 일로 해줬을 때 검찰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해체되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두 번째 치고. 자 그리고 더 열받는 거 있어. 이 보도는요. 여러분 진짜 분노하셔야 돼요. 윤석열과 김용현이 무인기 좋아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무인기를 일부러 부품을 빼가지고 북한에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심리 전단에 경력금을 줬다는 것도 예. 있었고 네. 심리 전단이 뭐예요? 약간 댓글 부대 같은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삐라통을 드론사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게 3D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3D로 만들어갖고 드론사가
지금 여러분들 삐라 뿌리는 건 탈북자애들이 하는 거잖아. 네. 저 기구에다 달아가지고. 네. 근데 삐라통은 드론사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저렇게 만든 이유가 가다가 떨어지라고. 떨어지려네. 간당간당하게 떨어지라고. 그리고 저거를 평양까지 진입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네. 진짜 도발한 겁니다. 외환 정말 외환 그러니까 주네. 김정은한테 네. 고마워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 네. 경우는 대응 안 한 그러니까 걸. 김정은도 자기 나름의 이익 계산의 바탕의 결과 그 결과 지금 윤석열한테 대응하는 건 자기 손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대응을 안 했겠지만 진짜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만약에 저런 식으로 도발을 했는데 그 북한이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제법상 북한도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도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죠. 아니 그런 걸 떠나서 김정은한테 고마워할 것도 없어요. 북한은 전쟁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 쳐들어올까봐 무서워서 아니, 아예 일단- 장벽 쌓고. 네, 그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상대방 듣기에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기까지의 인발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이거 들킨 다음에 네. 불을 질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드론 원인 모를 화재라고. 네. 네. 자연 발화라고 네, 하면서 네, 네. 이거 싹 다 관련 사람들도 내란 공범으로 처벌 받아야 네, 되죠.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드론을 운영하는 특수 차량이 있는데 음. 폐기하려다가 또 지금 걸렸어요? 이게 멈췄대요. 아, 그 박선원 네, 의원이 박선원 의원이 네. 쫓아가가지고 멈추게 했다고. 그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참. 아니 쌍무기는 그냥 무기잖아. 네.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요거를 플러스 해야 된다고 생각해. 1 더하기 1을 해서 2를 사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미친놈이야 그냥. 그러게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 뉴스 있었죠. 샤넬백 교환했던 그 김건희 비서 유경옥이 네. 압색 중에 이거 지금 내란 김건희 특검이 압색하는 상황에 폰을 보는 척하면서 초기화를 눌러버렸다는 거야. 이거 그냥 구속이잖아. 이것도 그렇죠. 완전 건멸이죠, 이거는. 네. 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랬으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증거인멸 자체는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내가 내 증거를 감추는 건 괜찮아요. 근데 들켰잖아.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얘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초기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포렌식 하면 하면 다 다 나옵니다. 나오는 나오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압색이 들어오면 당황했겠지. 근데 저도 경찰 조사 받을 때 갑자기 경찰에서 폰 그거 내놔라라고 했을 때 네. 저 이런 얘기하기 되게 자존심 상하지만 네. 일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뭐가 나올지 자기도 네. 몰라.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데는 항상 별건으로 조지잖아요. 별건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손을 못 대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아직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를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아니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 유경옥이가 김건희한테 들어오는 걸 다 올렸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90을 올리고 10은 먹은 상황도 분명히 부족한 있는 거고. 월급만큼 나는 정직하게 그렇지. 부족한 월급만큼만 뺀다.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지. 네. 이거 전문 용어로 슈킹이라고. 아까 말한 뽀찌랑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일정 정도의 퍼센트. 그러니까 뽀찌 있는 서로 인정하고 주는 거고 슈킹은 상대 몰래 빼는 거고. 자, 김건희의 16가지 혐의, 쟁점 이런 건데요.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이는 조국 대선 자금 사모펀드로 시작해서 별건으로 패짱짱 들었잖아요. 16개 혐의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별건 없이. 네. 근데 마지막에 하나 더 있잖아. 수사 중 발견된 거. 인지된 사. 인지된. 그렇게까지 따지면 내가 보기에 김건희는 전과 100번 달 가능성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사실상의 내란 범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우리가 전쟁을 다 겪고 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끝나서 네. 그런 잔인한 범죄가 더 이상 없지만 이런 거는 본보기로 공개 처형은 한 번 할 때쯤 됐다. 2000년도 지나서 정말 이건 진심으로 궁서체로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지금 해야 된다. 16가지 이 정도만 보더라도 안 걸린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외에 나올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정말 조그만 것부터 맞아. 다 한 것 같아요. 네. 왜 정말로. 그 이야기가 난 실감 나는 게 네. 안 걸린 데가 없다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한번 나를 돌아보게 돼. 나 김건희랑 무슨 관련이 있나? 손을 안 뻗친 것이 없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자, 채널 구독 좀 해주시고요.
갑자기 새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 새날 멤버십 가입은 구글로도 하실 수 있지만 18770629 하시면은 네. 구글 수수료 없이 또 저희 멤버십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로빈님께서요. 새날은 왜 대통령 사면권 말 안 함 하셨는데 또 제가 정치 천재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정권 초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범국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목소리를 완전 소수로 만들어야 개혁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면이라는 게 늘상 가고 싶을 때 하는 건 사실 아니고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네.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돼. 대표적인 게 8.15 같은 때 사면하잖아요. 네. 그러면 6월 달 초에 대통령이 취임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지났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막 모아야 되는데 초반부터 사면 이야기 나오고 실제로 사면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관역이 커져요. 부정적인 이슈만 나가. 그러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상당수의 국민들은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유보해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이 박수 칠 만한 정책을 스피디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 사면 안 해주냐, 누구 사면해주냐 먼저 이야기 나오는 건 정무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 안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아 진짜 자. 찐사랑이시네요. 아니 왜냐면 이 구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새날 안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갤럽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5% 나왔대. 그럼 그 한 줄이 이재명 잘하나 보다 해. 그런데 예를 들어 아무리 잘해도 누구 사면할 때 조중동이나 국민의힘에서 뭐 범죄자를 사면시켰주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논란이 있으면 잘한 게 안 보인다고. 네. 그러니까 잘하는 걸 많이 노출시켜 줌으로써 지지율을 올리는 게 더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당선되자마자 어떻게 사면을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네. 보고. 맞아요. 자, 댓글 좀 읽어드리고. 자, 블루토파즈님 멋져보러 하셨고요. 이제 시간이 지난 스포츠시라 일단 감사하고요. 제이님, 저희 아버님도 박근혜 때부터 국민의힘 쪽으로 성향을 바꾸시더니 아직도 안 변하시네요. 마차 스승님이 부럽습니다. 마차님을 룸살롱에 데려가셨다는 말씀을 들은 후로 마차님 아버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차님은 삼성전자와 바이오주만 오르면 웃음이 끊이지 않으시겠습니다. 맞아요. 바이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자, 제이님 갑자기 궁금해서 집에 있는 현금을 모아봤더니 32만 원이 있네요. 아니 지금 같은 32만 원도 많은 거야. 맞아요. 그게 상시 그쵸. 그 체면 좀 유지하기에 딱 적당한 금액입니다. 그냥 카드 쓰잖아요 요즘에는. 네. 체크카드 현금을 거의 안 가지고. 어, 네. 현금 없어. 저는 품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네요. 이상민이 판사를 했다는 사실이 끔찍합니다. 내란 세력 모두 비리가 있다에 제 32만 원을 전보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두환보다 많으신 거예요. 그러네요. 자, 구자형님,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등은 정말 시래기다. 꼭 학교 보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